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개무량하지만 겸손하게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연인들 부부 동반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들 꽃 구경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4월 5일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바쁘시더라도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 네. 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울산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폐업인데요. 전국에 가맹점을 둔 필라테스 업체에 울산 지역 일부 지점이 문을 닫으면서 선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고객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1년치 강습료로 수백만 원을 미리 낸 고객들도 있었는데요. 이 고객들은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쉬고 싶어요입니다. 매달 2차례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대형마트. 지난달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데 이어서 최근 충북 청주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의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스트레스예입니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딸이 계속해서 울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2위는 덫에 걸린 여중생입니다. SNS를 통해 친해진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이들은 여중생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성매매 제한이 있으면 지인이나 경찰에 바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기적입니다. 지난 21일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옆으로 넘어진 차량을 시민들이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80초에 불과했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80초의 기적. 울산의 어벤져스 소식은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믿고 찾는 평론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미경 시사평론가. 아니, 네. 태화강에 있던 꽃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바로 남미경 꽃. 네. 기분 좋으시죠? 혹시 할미꽃은 아니죠? 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아끼지 마세요. 네. 자, 겸손하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울산에는 참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시민 14분이
맨손의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네. 야, 그게 뭡니까? 네, 울산에서 일어난 그 80초의 기적, 맨손의 기적 이런 제목의 뉴스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번 주에 큰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운전자분을 구하는 이 기적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까지. 네. 이 소식은 저도 서울에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엄청 놀랬고 저도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박수까지 쳤어요. 자, 당시 상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현장 영상부터 볼까요? 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네. 이제 차량 두 대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죠. 이 충격으로 차량 한 대가 옆으로 이제 넘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차가 세게 부딪히고 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넘어가네요. 저쪽에. 예. 어머 세상에. 아, 완전히 90도로 넘어졌어요. 네, 그 SUV 차량이 경차와 부딪혀서 옆으로 넘어진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운전석 문이 바닥에 이제 그 막혀서 이제 4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이 사고가 난 차량 주변으로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내버스도 보이고 화물차도 보입니다. 지금 사거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차들은 계속 오고 가고. 네. 그러니까 아,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직진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시- 교통사고가 나는데 차가 뒤집어졌어요. 방금 차량 타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거든요. 아, 정말 이 서행을 해주셔서 정말 뒷차들, 오는 차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앞차를 보질 못하고 속도를 내고 쌩쌩 달렸으면 사고 차량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추돌하는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아, 식은땀이 나네. 운전자를 구해준 건 우리 용감한 울산 시민들 맞죠? 네, 이런 아찔한 상황에서 네. 우리 시민들이 기꺼이 영웅이 돼 주셨는데요. 예. 영상을 보시면요. 네. 네. 자, 화물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이제 사고 차량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지금 사고 지금 현장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 두 사람 힘으로는 사실 넘어진 차를 바로 세우기가 좀 못 역부족이었는데 세우죠. 예, 때마침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아, 앞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예. 전부 그쪽 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보탠 덕분에 1톤이 넘는 차를 바로 세울 수 있었고요. 운전자도 이 사고 발생 80초 만에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초 만에 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부터 구조하는 데까지 80초가 걸렸습니다. 80초. 네. 단 80초 만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 생명을 구했다는 거.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원래 이렇게 위기 순간에는 엄청난 힘이, 파워가 나옵니다. 뭉치는 그 힘이라는 게 대단히 큽니다.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 제가 이 칭찬을 아주 정말 많이 이 어디 계신 분들이 뵐 수 없을까? 예, 이번에 도로 한복판에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구조에 나선 분들이 한 14분 정도 14분. 네, 되시는데요. 이제 구조에 참여한 시민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죠. 마트를 해서 장을 다 보고 나왔는데 쿵 하고 엄청 크게 소리가 났거든요. 멀리서 봤는데 차가 뒤집혀서 빠르게 신고를 하고 저도 거기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2분 정도 있었고 저도 와가지고 뭐 이제 차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원 신용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도착한다고 도착했는데 몇몇 없어서 민원 신용을 했었는데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무겁죠? 이제 여러 명 모여서 이제 그 무거운 걸 밀었는데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한 뜻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아, 그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도 느낀 거야. 이거 큰일 났다, 못 들겠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 차, 넘어진 차 안에 있던 운전자 그분은 얼마나 공포감이. 네, 그렇죠. 그리고 차에다가 이 충격으로 이 아스팔트 같은 데 밀리고 있으면 불꽃이 일어나면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야, 근데 그 운전자분 네. 건강 상태 궁금한데 어떻게 많이 다치진 않으셨나? 빠른 구조 덕분에 예. 이제 큰 부상은 없었고요.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구조에 참여한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준 시민분께 이제 감사하다면서 울산 시민이야말로 맨손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해야죠. 예, 또 영상을 보신 누리꾼들 반응도 많았었는데요.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다. 아, 그리고 정말 찡하네. 우리나라에 이런 그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뿌듯하다. 이런 찬사를 보내는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따뜻한 나라입니다. 예? 내가 봐도요 이런 칭찬을 들을 만큼 이 멋진 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울산이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외롭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참 네. 목소리가 작아 지금. 맞죠? 네. 깜짝이야. 이렇게 힘을 합치면 엄청난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울산에 참 많은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2020년에는요, 33층 주상복합 건물에 큰 불이 났는데도 어휴, 불구하고요, 저 불. 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이 기적적으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 큰 물인데. 네, 이런 기적 뒤엔 숨은 영웅이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네. 한 시민분은 겁에 질려서 비상계단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 수십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고요. 또 테라스에서는 갓난아이를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구한 시민들이 화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모세의 기적도 있었는데요. 예. 임신한 여성을 실은 구급차가 이 퇴근길 정체로 병원을 이송하기 힘든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때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납니다. 오호. 네, 그러니까 앞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긴급 상황을 알려서 차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소방관의 부인이었습니다. 예, 덕분에 임신부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임산부의 그 위급한 그 상황을 오토바이 여자분이야. 그분이 네. 또 소방관 부인. 네. 정말 제 딸도 소방관한테 내가 지금 시집을 보냈으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문제가 생기겠죠. 참 답답하네. 위기의 순간에도 아, 수민아 미안하다. 갑자기 이상하네. 위기의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한번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아, 기분이 좋네요. 시작부터.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이게 제가 소식을 전하기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 한 살 된 자신의 그 딸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 이거 참 어떤 얘기입니까?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30대 이제 주부가요. 이제 한 살 배기 딸이 아무리 달래도 이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아이를 매트 바닥에 눕혀놓고 강하게 이제 흔들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 6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이 아기 엄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딸아이를 숨지게 한다. 아기 엄마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겁니까? 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요, 아기 엄마가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아프셨구나.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둘째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첫째 아이를 키우느라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 당일날 또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에서 좀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좀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무척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가 달래는 데도 계속 우니까 이 아이를 매트 바닥에 눕혀놓고 그러니까 허리를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이렇게 흔들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 머리 쪽에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아용 가드를 설치해 두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딪힌 겁니다. 머리를 강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이 한 살 배기 아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유아용 가드? 네. 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드라는 건 아기가 이제 기어서 밖으로 저 멀리 못 가게 이렇게 테두리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 네, 그걸 맞죠. 가드라고 그러죠. 네, 여행 그렇죠. 가드. 네. 하하. 근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숨졌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내가 정말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게 무슨 그리고 세게 흔들었다고 그래서 사망까지 간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 그리고 뇌 부종이 사망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데요. 뇌부종과 경막하 출혈. 네, 근데 영유아의 경우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이 근육의 근력이 약하잖아요. 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앞뒤로 강하게 흔들면 이 사건처럼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이 목에 근육이 없거든. 이렇게 아기를 안으면 목이 이렇게 뒤로 젖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부모라면 모름지기 자녀를 잘 보호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기 엄마가 아무리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아이를 떠나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1심 법원도 이 30대 엄마의 재책이 무겁다고 보기는 봤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이 아니라 이 우발적 범행으로 우발적. 봤기 때문에 가벼운 집행유예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던 중에 둘째를 조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아빠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원이 가벼운 양형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참 자식이 먼저 떠나면 평생 부모님은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여기서 다시 또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전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찾는 시사평론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태화강으로 가시죠. 꽃은 있는 자리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